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식의 업학컷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 알려졌지만 그 경찰국 그러니까 경찰의 총경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인사가 큰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의 일부에서는 이제 거의 학살 수준이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 보복 인사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일선 경찰이 들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님을 모시고 이번 경찰 인사의 그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국면에서 경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인사가 이제 그런 어떤 그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이제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황운하 의원님, 모처럼 오마이TV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입니다. 그간 어떻게 바쁘게 지금 지내시죠, 또 요즘? 예, 요즘 아시겠지만 일단 국회에서 농성 중이거든요. 예. 저도 철야 농성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국회 로텐더 홀이라고 예. 거기 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 넓은 그 홀, 그 네. 로텐더 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들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스티로폴 좀 깔아놓고 그리고 철야 농성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좀 이 얘기하고 조금 동떨어져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처음에 그 철험의 의원 중심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막 나가는데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고작 논평을 내거나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좀 더 이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어떤 만행에 좀 더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농성을 하자.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저쪽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저걸 찾으셨네. 예,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 내용이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는 거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개를 걸고 했죠.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상민 파면. 이상민 파면은 이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고, 예. 김건희 특검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수용을 해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조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걸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 농성 오늘이 9일차쯤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신 거예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철험의 의원 중심으로 몇 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 9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절반이 넘기면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니까 절반이면 이제 85명을 잡고 85명만 넘으면 일단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참하면 그러면은 농성에 동참한 의원들이 다수가 되는 거죠. 동참 안 한 의원들이 소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수파가 되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다른 의원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그걸 목표로 시작을 했죠. 근데 다행히 지금 90명이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른바 장외 집회라고 불리는 국민 보고대회도 한번 네. 갔죠. 그렇게 의원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했고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의 수위를 좀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성이라든지 뭐 또 다른 뭐 장외 집회라든지 이제 국민 보고 대회에 이름을 붙이든 뭐 뭘로 이름을 붙이든 어쨌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물론 원내 활동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원내 투쟁도 굉장히 강력한 그 투쟁 수단이고 현재 우리가 제1당이기 때문에 원내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국회에서 그 원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 장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내에서 뭐 법을 만들든지 뭐 추경을 세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든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라든지 뭐 논평, 규탄 성명 이 정도 선에 그쳤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 정부나 여당이 이것을 합리적인 야당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을 하고 좀 대책도 마련해주고 해야 그래야 정치의 품격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걸 완전히 무시하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실정에 분노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야당이 왜 그렇게 역할을 못 하냐라는 그런 그 어떤 분노에 찬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그런 비판 네. 또 질타가 많았죠. 많았어요. 민주당 의원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뭐 왜 몸살이냐. 지금도 여당인 줄 안다고. 막, 그렇죠.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다고 하고 이게 초식 공룡이 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리고 다수당으로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권한이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한다는. 그죠? 이상민 그 탄핵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당내 이견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상민 탄핵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작 그 이상민 장관은 그만뒀어야 된다. 그것이 탄핵에 의해서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든 또 이제 임명권자가 해임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국민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정부에서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는 거죠.